네, 장관님, 오늘 오전에도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 불용과 불용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안에 예비가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원인 지적이 있었어요. 2023년도 예비 불용액 알고 계시죠? 3조 3천억 불용하신 거죠? 네. 네. 그런데 어쨌든 28.5%의 낮은 집행률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예비비가 필요하긴 하죠. 기재부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게 있는데,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 질의하면 말씀드린 게 있는데, 기재부 내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한 게 이런 게 있어요. 임시조직으로 만들었던 조직개혁 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32억 8,300만 원을 배정받은 후에 46.6% 집행하고 51.8%는 불용 처리한 게 있고요. 조직개혁 추진단 운영도 마찬가지고 신성장 전략계획 추진단 운영, 금융차 지원단 운영들도 실제 불이익이 너무 많습니다. 부처 내에서도.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불구하고 어쨌든 4조 8천억을 편성을 했는데, 다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비가 올해 과다하게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. 그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네. 2017년, 18년하고 지금하고 일반액이나 총지출금가 그러면,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거의 비율로 보면 네. 뭐 그 정도 수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예비비를 증액을 한 이유들이 보통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, 물가 상승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늘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시던데,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각 부처별로 재해재난 대책비 다 편성돼 있죠. 예비비로. 네, 있습니다. 뭐 행안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환경부에도 하천 재해대책비가 있고 별도의 재해대책비가 있고요.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재해대책비가 있고 해양수산부에도 양식 등 재해대책비가 따로 있습니다. 이 금액도 8,270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재해대책 목적 예비를 과다 편성한 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예. 네, 근데 의원님 2020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재해대책 관련된 게 1조가 넘어 사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네, 그런 경우는 필요합니다. 네. 제가 말씀드려볼게요. 어쨌든 예비비라는 건 예측 같으면 예산의 지출이랄지 초과 지출할 때 필요할 때 살짝 네, 쓸 수 있다 네. 생각해요. 네. 뭐 여러 비판이 있어요. 대통령 직무실을 이전하는데 그 예비비를 썼다. 그래요. 뭐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 직무실 이전하겠다 싶으면 당연히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비비 쓸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저는 이제 외교 활동에 예비비가 과다 집행된 것은 일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해봤지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란 것은 정상 외교란 것은 1년 동안에 스케줄이 쭉 나오죠. 다자 외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예기치 않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 다녀오셨지만 체코에 원전 수출해서 가야 되다 급하게 대통령이 가야만 수출될 것 같다 갈 수 있죠. 그럴 때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건 너무 과합니다. 271억의 순방 예산했는데 예비비로 532억 7,700만 532억을 썼다? 어떻게 더 준비된 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2배 이상 추가 투입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을 잘 못 세운 거죠. 예산 어디에서 옵니까, 장관님? 일단은 의원님 2022년하고 23년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정상 외교가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.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시죠? 해외를 다녀오실 때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해외에서 문제를 더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외교 성과를 더 깎아먹는 일이 또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다음 ODA 좀 말씀드려볼게요. 우리 경제 어렵죠, 지금 재정하는데. 네. 어쨌든 긴축재정하고 건전재정이야 편하면서 긴축재정하고 있는 거잖아요. 지출 부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ODA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었던 건 사실인 거고. 그래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렇게 과다하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. 우리나라 재정이 어려운데.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5대 예산의 집행도 보면 실제 문제가 너무 많아요.
그 저번에 올해 연도에 감사원에서 그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만 감사 진행한 적 있죠. ODA 관련해서. 네, 그 내용을 감사 결과 내용 보면 엉망입니다. 법규 제정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정보화 그 법규 개정에 따라서 정보화 시스템 구축해야 되는데 법규화 개정도 안 되는데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옵니다. 또는 그 나라에서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전사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또 그 뒤에 들어가서 전사를 구축해주고 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준 전사 시스템을 거의 활용을 또 안 하고 있어요. 저는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말씀 의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.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한다는 건 분명히 맞고요. 다만 ODA 관련된 건 우리가 GNI 대비 ODA 규모가 31개 중에 28입니다. 그리고 결국 ODA라는 게 또 우리의 국격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 나가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.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집행이나 사후 관리 이런 우리의 재정 상황이 네네. 좀 여유가 있고 그래도 좀 우리가 그 회의를 도와주고 원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준비가 됐을 때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고르게 그 형평성에 해야 될 텐데 실제 재정 지출이 거의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5대 예산만 대폭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겠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. 제가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. 네. 그 다른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도 이 측이 나왔는데 코이카 이사 관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? 이사 그 손정미 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됐는데 다른 상임 네, 죄송합니다. 그 저희 관련 사항이 아닌데 전체 공공기관 관련해서 저희가 하니까 말씀드립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